안녕하세요. 저는 이름보다는 그냥 소리 수집가 할머니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저의 작은 다락방으로 초대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곳엔 먼지 쌓인 상자도 있고, 오래된 라디오도 있고, 낡은 일기장들도 있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랍니다. 바로 소리들이에요. 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오늘은,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수집하기 시작한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사실 시작은 아주 평범했어요. 어느 여름날 오후였죠. 그날따라 집이 참 조용했거든요. 남편은 일 나가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떠났고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쌩쌩 나오는데도 뭔가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창문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작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두부장수 종소리였어요. 아, 지금은 거의 사라진 소리죠. 요즘은 마트에서 다 사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어디선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만 벌떡 일어나서 베란다로 달려나갔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뭐가 그리 급한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흰 트럭이 보이더라고요. 트럭 위에 두부 찜통이 실려 있고 할아버지 한 분이 종을 흔들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왜 울었을까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25이던 그 여름 첫 아이를 낳고 시댁 골목길에서 살던 그 시절이요. 그때는 말이죠. 아침이면 꼭 두부 장수 종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제가 막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골목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급하게 손을 닦고 낡은 양은 냄비를 들고 뛰쳐나갔죠. 저기요, 두부 하나만요. 그때 기억나세요? 두부를 사면 할머니들이 그 자리에서 잘라주시곤 했잖아요. 하얀 두부를 칼로 썩썩 잘라서 냄비에 담아주시는데 그 부드러운 촉감이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물렁하고 콩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오고요. 그 두부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서 그래, 빨리 와서 찌개 끓여라 하시곤 했죠. 저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뚝배기에 물을 붓고 된장 한 숟가락 풀고 파 썰고 고추 썰고 그러면 곧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들리면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생 요리를 안 해보던 25세대기 그 소리 하나에 의지해서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안도하곤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는 그 소리가 그냥 일상이었어요. 매일 듣는 지겹기까지 한 소리였죠. 골목길 종소리, 찌개 끓는 소리, 빨랫줄에 빨래 넣을 때 나는 팡팡 소리, 아이가 깰까봐 조심조심 문 닫는 삐걱 소리.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소리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두부 장수는 안 오고 찌개는 인스턴트로 끓이고 빨래는 건조기에 돌리고 문은 자동으로 슉 닫히고요.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참 좋아졌네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한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먼지 하나 없는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날 베란다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를 듣고 난 뒤로 저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지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들리더라고요. 창밖의 참새 소리,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 소리, 제 숨소리.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소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산책을 나가서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놀이터에서 엄마, 나 좀 봐. 하고 소리치는 아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 큰아이가 똑같이 소리치던 게 떠올랐죠. 그때는 엄마 바쁘니까 조용히 좀 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소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어떤 날은 시장에 갔다가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신선해. 오늘 아침에 잡은 거야. 하고 소리치시는데 그 목소리에 생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또 어떤 날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40년 전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랑 처음 데이트했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던 날이요. 그때 남편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젖어 있던지. 그날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둘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좀 어색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순간이요. 소리에는 말이죠. 시간이 담겨 있어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감촉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소리는 들리는 순간 그 시절로 싹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건 눈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귀로도 살고, 코로도 살고, 손으로도 살고, 입으로도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 모든 걸 기억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혹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려요. 아주 작게라도요. 여러분의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작은 다락방을 소리 보관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소리를 녹음해서 모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죠. 오늘 들었던 소리, 어제 들었던 소리, 40년 전에 들었던 소리. 그걸 하나하나 상자에 담듯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외롭지가 않아요. 조용한 집에 혼자 있어도 제 귀에는 온갖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아이들 웃음소리, 남편 코 고는 소리, 시어머니 밥 먹어라 하시던 소리, 친구들이랑 수다 떨던 소리. 다 여기 있어요. 제 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절, 아이들 키우고 시댁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던 그때의 소리들을 꺼내볼까 해요. 그때는 시끄럽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뜨거웠던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소리를요. 그게 훗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운 노래니까요.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차 한 잔 준비하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유자차를 마시고 있어요. 새콤달콤한 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리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소리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가장 시끄럽고 가장 정신없고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있었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30살부터 50살까지 그 20년이요. 돌이켜보면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일,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일. 근데 그게 직장에서 하는 일만은 아니었죠. 집안일, 육아, 시댁일. 모든 게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하루를 소리로 표현하면요. 따르릉, 따르릉. 아침 5시 반. 알람시계 소리예요. 그때는 전자식이 아니라 태엽 감는 알람시계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저는 그 소리가 울리기 무섭게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한 번이라도 더 울리면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시거든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밥 짓기예요. 그때는 전기밥솥도 없었으니까 솥에다 쌀 씻어서 불 지피고 밥을 지었죠. 싹싹싹 쌀 씻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알을 비비는데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쌀알 느낌. 그게 참 신기하게도 위로가 됐어요. 아직 세상이 다 자고 있을 때 부엌에서 저 혼자 쌀을 씻으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이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곤 했거든요. 불 지필 때 나는 소리도 좋았어요. 차악 마이너스하고 불이 붙으면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솥뚜껑 덮으면 딱 하는 소리.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밥이 익을 때까지요. 그 사이에 저는 또 뭘 했겠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꺼내고, 밑반찬 준비하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귀는 온통 밥 짓는 소리에 가 있는 거예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밥이 끓기 시작하면 나는 그 소리요. 그 소리가 들리면 불을 약하게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엔 뜸 들이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요즘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시겠죠? 밥 한 끼 짓는데 귀를 그렇게 기울여야 했다는 걸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참 재미있었어요. 소리만 듣고도, 아, 지금 밥이 딱 익었구나. 아, 조금 더 기다려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일종의, 뭐랄까, 자부심 같은 거였어요. 나는 소리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6시 반쯤 되면 집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시어머니 일어나시는 소리. 덜컥 마이너스 화장실 문 여는 소리. 뚜벅뚜벅 남편이 세면장 가는 발소리. 그리고 곧이어. 엄마. 큰아이가 깨는 소리예요. 그때 큰아이가 7살, 둘째가 5살이었나? 큰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저를 찾으면서 울었어요. 눈 뜨자마자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죠. 엄마 여기 있어. 밥하고 있어. 저는 부엌에서 소리쳐요. 그럼 아이가 칭얼대면서 부엌으로 오는 거예요. 눈 곱긴 얼굴로, 머리는 산발인 채로요. 그러면 저는 한 손으로 국자를 젓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아이를 안아주죠. 응응, 엄마 여기 있어.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아이를 달래면서 동시에 둘째도 깨우러 가야 하고 남편 출근 준비도 챙겨야 하고 시어머니 아침상도 차려야 하고 하나를 하면 동시에 3가지가 더 생기는 게 바로 그 시절 아침이었어요. 딸깍 마이너스 밥솥 뚜껑 여는 소리. 훅 마이너스 김이 올라오면서 나는 소리. 찰싹찰싹 밥주걱으로 밥 푸는 소리. 찰랑찰랑 국 뜨는 소리. 또각또각 숟가락 놓는 소리. 한 번에 5식구 밥상을 차리려면 정말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제 머릿속에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큰아이가 동생 장난감 뺏으려고 하는 소리, 둘째가 울음 터뜨리기 직전의 숨소리, 남편이 넥타이 고르면서 쯧하고 혀 차는 소리, 시어머니가 기침하시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저는 앞을 보면서 뒤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애들아, 싸우지 마. 여보, 파란 넥타이는 서랍 밑에 있어요.
어머니, 물 드릴게요. 이렇게 동시에 세 곳을 케어하면서 밥상을 차리는 게 제 아침이었어요. 7시 반. 드디어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다섯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때는 조용할 틈이 없어요. 엄마, 나 김치 싫어. 형아가 내 반찬 가져갔어. 여보, 이거 간이 좀 세네. 며느리, 국이 짜다. 다음부터는 소금 좀 덜 넣어. 아이고, 누구 하나 엄마 맛있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불평만 하죠. 그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평만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밥을 먹어요. 아니, 사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입에 넣는 거죠. 제대로 씹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누군가를 챙겨야 하거든요. 둘째야, 밥 흘리지 마. 여기 입 닦아. 어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여보, 늦었어요. 빨리 드세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면 또 전쟁이 시작돼요. 남편 출근,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기, 설거지, 청소, 와르르 창창 마이너스. 설거지할 때 그릇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때는 플라스틱 그릇이 아니라 다 사기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이었으니까 소리가 엄청 요란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는데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설거지할 때만큼은 제 시간 같았어요. 다른 때는 계속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설거지할 때는 잠깐이나마 저 혼자만의 시간인 거예요. 그릇 씻으면서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하고 혼자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랄랄라랄라. 무슨 노래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흥얼거렸어요. 그럼 가끔 큰아이가 와서 엄마 왜 웃어? 하고 묻곤 했죠. 제가 웃고 있었나 봐요. 설거지하면서요. 오전에는 또 뭘 했을까요? 빨래예요. 그때는 자동 세탁기가 귀했으니까 손빨래를 많이 했어요. 특히 아이들 옷은 따로 손으로 빨았죠. 싹싹싹 마이너스. 빨래판에 옷을 대고 비누칠해서 문지르는 소리예요.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그래도 빨래하고 나서 깨끗해진 옷을 보면 뿌듯했어요. 얼룩이 싹 지워지면 야, 내가 해냈다 하는 성취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빨래를 다 하고 나면 널어야죠. 팡, 팡. 빨래 털면서 나는 소리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빨랫줄에 빨래를 널면서 힘껏 털면 팡팡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참 시원했어요.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 팔랑팔랑. 그 소리를 들으면 묘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흘러가고 빨래는 바람에 날리고 아, 나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때가 되면 또 밥 차려야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하고 저녁 준비해야 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저녁 무렵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서 들었던 소리요. 엄마, 나 좀 봐. 나 좀 봐. 큰아이가 그네를 타면서 소리쳐요. 저는 빨래를 개면서 대답하죠. 응, 엄마 보고 있어. 엄마는 안 봐. 빨래만 보잖아. 아이가 삐진 목소리로 말해요. 그럼 저는 빨래를 내려놓고 아이를 봐줘요. 엄마 봐.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 우와,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아이가 깔깔 웃으면서 더 신나게 그네를 타요. 그 웃음소리가 참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맑고 제일 순수한 소리였죠. 둘째는 제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요. 엄마, 이거 읽어줘. 그래, 엄마가 읽어줄게. 옛날에.
책을 읽어주는데 둘째가 제품에 폭 안겨서 듣는 거예요. 그 따뜻한 체온, 고사리 같은 손, 우유 냄새 나는 숨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천국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요. 저녁 8시가 되면 아이들 재우는 게 제일 큰 일이었어요. 얘들아, 이제 자야지. 싫어. 더 놀래. 안 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조금만 더, 5분만. 매일 이런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면 엄마 목말라.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 무서워. 같이 있어줘. 제가 진짜 자는 건 밤 11시나 12시쯤이었어요. 아이들 다 재우고 설거지 마저 하고 내일 아침 준비해 놓고 그제야 방에 들어가서 쓰러지듯 자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니, 힘들었던 건 맞는데 그게 나쁜 힘듦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 5명이나 있었어요. 아침마다 절 깨우는 알람 시계, 제가 지은 밥을 먹는 가족들, 제가 빨아준 옷을 입는 남편과 아이들, 제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이들. 지금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알람 없이도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빨래도 혼자 하고, 아무도 제품에 안 안겨요. 조용하고, 편하고, 여유롭죠? 근데, 가끔 그리워요. 그 시끄러웠던 시절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다는 거요. 우리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가장 많이 사랑했던, 가장 필요했던 그 시절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밥 짓는 소리, 빨래 터는 소리, 엄마 부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시끄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오늘은 그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린다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해요.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고요해진 그 시간에 대해서요. 그때 저는 또 다른 소리를 발견했거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밖에 비가 내리네요. 창문을 조금 열어뒀더니 빗소리가 들어와요. 여러분도 들리시나요? 이 부드러운 빗소리가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큰아이가 대학 가려고 집을 떠난 게 언제였더라? 한 15년 전쯤인가요?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고 짐 정리 도와주고 엄마 이제 가봐. 괜찮아. 하는 아이 말에 억지로 웃으며 집에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엄마 배고파 하는 소리도 형아 내 거 가져갔어 하는 소리도 엄마 이것 좀 봐줘 하는 소리도 없어요. 그냥 텅 빈 집,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물어봤죠. 이제 나는 뭘 하지? 20년 넘게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었잖아요. 밥하고 도시락 싸고 아이들 깨우고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둘째도 고등학생이니까 알아서 일어나고 남편도 알아서 나가고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아, 이제 좀 쉬어야지 했죠.
늦잠도 자보고 TV도 보고 친구들이랑 커피도 마시러 가고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옷이 반에 눈이 떠졌어요. 일어나서 부엌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밥을 지을 필요도 없고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문득 들렸어요.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예요. 조용한 새벽에 아무 소리도 없는 집에서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평생을 살면서 제 심장 소리를 이렇게 또렷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뭔가 계속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있었거든요. 설거지 해야 하는데, 청소해야 하는데,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귀를 기울이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엔 전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소리, 슈 하고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참새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서 지저귀는 소리, 짹짹짹하고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윙윙 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똑, 딱, 똑, 딱, 규칙적이고 변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시간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제 소리도 들렸어요. 숨 쉬는 소리, 후, 후, 들이쉴 때와 내쉴 때의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심장 소리도 조금씩 들렸고요.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기도 하고 손목 관절이 딱딱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 내 몸이 이렇게 많은 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소리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어요. 늘 다른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살았죠. 아이들 소리, 남편 소리, 시어머니 소리. 나는 늘 귀를 바깥으로만 열어뒀던 거예요. 어느 날은 산책을 나갔어요. 혼자서요. 남편이랑 같이 걷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요. 사각, 사각, 사각. 제 발이 땅을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운동화가 낙엽을 밟을 때 나는 소리, 아스팔트를 밟을 때 나는 소리, 흙길을 밟을 때 나는 소리. 다 달랐어요. 그때까지 저는 걷기만 했지 제가 어떻게 걷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혼자 천천히 걸으면서 들어보니까 제 걸음에 리듬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생긴 저만의 리듬이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날씨 참 좋네요. 네, 그러게요. 혼자 나오셨어요? 네,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그 말이요. 저는 평생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서 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살랑살랑. 초록잎들이 햇빛에 반짝이면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그 나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나무도 혼자잖아요. 다른 나무들과 숲을 이루고는 있지만 결국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거예요. 주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눈가에도, 입가에도, 이마에도. 그런데 이상한 게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늙었네 하고 한숨을 쉬었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고했구나. 거울 속 제 얼굴에 대고 그렇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참 열심히 살았어.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남한테 수고했어 하고 말은 많이 했어도 제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 초에 쓰던 일기장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봤는데 오늘도 힘들었다. 시어머니께서 또 뭐라고 하셨다. 아이가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나는 언제쯤 편해질까?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힘들다, 지친다, 외롭다. 그런 말들로 가득한 일기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그때 그 힘든 나가 참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던 그 나가요. 고마워.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렇게 버텨줘서 고마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잖아요.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친구한테, 심지어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야. 그런데 정작 제일 고마워해야 할 사람한테는 고맙다고 안 했던 거예요. 바로 나 자신한테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혼자 차를 마셔요.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뭐 했지? 아, 오전에 병원 갔다 왔지. 점심에는 친구 만났고, 오후에는 책 읽었고, 저녁에는 남편이랑 산책했고, 별거 아닌 일들이에요. 화려한 일도 없고, 대단한 성취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좋아요.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제 리듬대로 사는 거요. 가끔 남편이 물어봐요. 당신 요즘 뭐가 그렇게 좋아? 자꾸 혼자 웃고 그래. 응? 내가 웃었어? 응. 아까도 부엌에서 혼자 웃고 있던데.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나 봐요.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 개면서. 예전에는 의무처럼 했던 일들인데 요즘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은 온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나는 지금 쉬고 있는 거야. 50년 넘게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하루쯤은 이렇게 있어도 돼 하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죄책감 없이, 불안함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거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된 거예요. 평생을 해야 할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밥 해야 하고, 빨래 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아이 돌봐야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서 제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꽃을 키우고 싶어. 나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나는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싶어.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다른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였죠.
근데 이제는 들려요. 선명하게요. 그래서 저는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화분을 들여놓고 꽃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샤. 꽃에 물을 주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꽃이 자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오늘도 예쁘구나 하고 말을 걸어요. 문화센터에 가서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선도 제대로 못 그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편해졌어요.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되고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붓으로 물감을 칠할 때 나는 소리도 좋아요. 쓱, 쓱 하고 종이 위를 붓이 지나가는 소리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뭔가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네 할머니들하고도 자주 만나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어요. 누구는 손주 이야기하고, 누구는 남편 투정하고, 누구는 건강 걱정하고. 하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에이, 말도 마. 그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도 당신은 좋잖아. 손주가 옆에 있으니까.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웃고 떠들고 가끔 같이 한숨 쉬고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또 제 시간을 가져요. 조용히 차 마시면서 오늘 만났던 사람들 생각하고 오늘 들었던 소리들 떠올리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고독이랑 고요는 다르다는 걸요. 고독은 외로움이에요.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고요는 달라요. 고요는 선택이에요. 스스로 조용해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요가 좋아요. 이 고요 속에서 제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제 심장 소리, 제 숨소리, 제 걸음소리, 제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말해줘요. 넌 아직 살아있어. 넌 아직 아름다워. 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거예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죄책감이 들 거예요. 근데 조금만 참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릴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요. 바로 당신 자신의 소리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돼요. 내가 내 기준이 되는 거죠. 비가 그쳤네요. 창밖을 보니 무지개가 떠 있어요. 참 아름답네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 소리들을 모으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따라 제 다락방 소리 보관소에 햇살이 참 따뜻하게 들어와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면서 춤을 추는 게 보여요. 참 예쁘죠?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리 여행을 했어요. 어린 시절 골목길 소리부터 정신없이 바쁘던 중년의 소리, 그리고 고요 속에서 발견한 나만의 소리까지. 오늘은 이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가 이 소리들을 수집하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요. 얼마 전에 손주가 놀러 왔어요. 큰아들 딸인데 이제 6살이에요. 아이가 제 다락방에 올라와서는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더라고요. 할머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응, 여기는 할머니의 소리 보관소란다. 소리 보관소? 소리를 어떻게 보관해? 참 기발한 질문이죠?
저도 처음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보여줄게. 여기 앉아봐. 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 이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봐. 뭐가 들려? 아이가 눈을 감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심장 소리 들려. 쿵쿵쿵. 그래, 맞아. 할머니 심장 소리지. 또 뭐가 들려?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할머니 숨 쉬는 소리. 와, 우리 손주 정말 잘 듣는구나. 그게 바로 소리를 보관하는 거야.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지.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할머니 생각나면 이 소리들 생각하면 돼? 그래. 그렇지. 할머니가 안 보이더라도 이 소리들을 기억하면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소리들을 모았던 진짜 이유가 뭔지요. 그건 단순히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소리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제가 살았던 흔적을, 제가 사랑했던 순간들을,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소리로 남겨주는 거죠. 손주가 돌아간 후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소리를 남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의식적으로요. 아이가 놀러 올 때마다 저는 함께 노래를 불러줘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제 목소리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떨리고 가끔 음정도 틀리고. 근데 아이는 그게 좋대요. 할머니 목소리 좋아. 엄마랑 다르게 따뜻해. 따뜻하다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따뜻하다니요. 그리고 저는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해요. 같이 만두를 빚기도 하고 쿠키를 만들기도 하고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꾹꾹 눌러서 동그랗게 만들어봐. 와, 재미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반죽을 주물럭거리는 소리, 두 손뼉을 쳐서 밀가루를 털어내는 소리, 완성된 만두를 보며 까르르 웃는 소리. 이 소리들이 훗날 아이의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아, 할머니랑 만두 만들었었지. 그때 할머니가 웃으면서 우리 손주 솜씨 좋다 하셨지. 그렇게 기억될 거예요. 며칠 전에는 딸이 전화를 했어요. 이제 딸도 40이 넘었네요. 엄마가 됐고 살림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엄마, 나 오늘 엄마 생각 많이 났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침에 애들 도시락 싸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더라. 엄마는 매일 이렇게 우리 도시락 싸줬었구나 싶어서. 그래. 엄마도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다 좋은 기억이더라. 엄마 고마워. 그때 다 챙겨줘서.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침마다 도시락 싸던 그 손길, 빨래하던 그 시간, 밤새 간호하던 그 밤들. 그게 다 딸의 기억 속에 남아서 지금 딸이 자기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리의 전승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소리들을 제 아이들에게 전했고, 제 아이들이 다시 그 손주들에게 전하는 거죠. 두부장수 종소리는 이제 안 들려도 엄마가 아침마다 밥 짓던 소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형태는 바뀌었어도 그 사랑의 소리는 변하지 않고 전해지는 거죠. 요즘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녁 무렵 남편이랑 산책하는 시간이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나란히 걸어요. 가끔 손을 잡기도 하고요. 발소리가 똑같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응? 당신하고 내 발소리. 이제 걷는 속도가 똑같아졌어.
예전에는 내가 앞서가고 당신이 따라오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귀 기울여 들어봤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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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정말 맞춰서 걷고 있더라고요. 우리 둘의 걸음소리가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리듬이었죠. 그러게. 우리 이제 진짜 한 몸이 됐나 봐. 뭔 소리야. 이제 와서 오글거리게. 남편이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한 몸이 됐다는 게요. 우리의 소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 딸, 사위, 손주들까지. 집이 북적북적했죠. 할머니, 배고파. 엄마, 반찬 어디 있어? 여보, 애 좀 봐줘. 형, 이거 좀 도와줘. 시끄러웠어요. 정말 시끄러웠어요. 한때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게 또 좋더라고요. 저녁을 차리면서 저는 가만히 이 소리들을 들었어요. 부엌에서 국자를 저으면서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큰아들이 동생이랑 농담하면서 웃는 소리. 제가 젊었을 때 남편이 웃던 소리랑 똑같았어요.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조용히 해야지 하고 타이르는 목소리.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한테 하던 말투랑 똑같았어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것 봐 하고 조르는 소리.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하던 것과 똑같은 말투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소리는 유전된다는 걸요. 단순히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방식, 관심 표현하는 방식, 격려하는 방식. 그 모든 게 소리로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사랑해, 잘했어, 괜찮아 하고 말했던 그 소리들이 이제 제 아이들이 그 손주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와서 거들어줬어요. 엄마, 나도 이제 엄마 마음 알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이게 엄마가 평생 원했던 거였지? 그렇지. 이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었어. 나도 이제 알아. 애들 키우면서 알게 됐어. 가족이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물 묻은 손을 닦고 딸의 등을 토닥였죠. 고생 많다. 우리 딸. 엄마도 고생 많았어. 진짜 많았어. 그 순간의 침묵이 참 좋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참 잘 살았구나.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가진 사랑을 전부 쏟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소리가 되어서 지금 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울리고 있어요. 손주들의 웃음 속에서도 들려요. 이게 바로 인생의 교향곡이에요. 처음에는 조용한 서주로 시작해요. 어린 시절, 세상의 소리를 처음 듣는 시간이죠. 그 다음은 활기찬 알레그로예요. 청춘기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달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은 조금 느린 안단테예요. 중년이 되어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이죠. 마지막은 평화로운 아다지오예요. 노년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악장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교향곡을 만들어내요. 우리 인생이라는 교향곡을요.
저는 이제 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주는 계속될 거예요. 제가 멈추더라도 제 아이들이 이어서 연주할 테니까요. 손주들도 그 다음 악장을 이어갈 거고요. 음악은 끝나지 않아요.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향곡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지금 힘든 악장을 연주하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모든 교향곡에는 격렬한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어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곡이 되니까요. 혹시 혼자라서 외로우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소리, 숨 쉬는 소리, 걷는 소리, 그 모든 게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리를 수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뭔지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웃음소리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혼자 차를 마실 때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들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소리 보관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힘들 때나 외로울 때 그 보관소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가득한 소리들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거예요. 넌 잘 살았어. 넌 충분히 사랑했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네요. 30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제게 내어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소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운 노래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아이들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들어보세요. 세상의 소리를요. 당신의 소리를요. 그게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소리 보관소는 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기도 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리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당신만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함께 소리를 수집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요.